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7일 오전 7시입니다. 어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파괴하는 혁명정권임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했는데도 언론이 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혁명에, 즉 반역입니다. 혁명은 반역입니다. 헌법에 혁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언론이 동조한다는 이야기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헛소리라고 무시하는지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은 혁명정권, 즉 반역정권임을 자임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혁명정권 최고 지휘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권력 적폐 청산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혁명적 절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청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한 적폐 수사는 그게 숙청이고 그 재판은 인민재판이었다. 왜냐? 혁명정권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선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다는 이 발언은 혁명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래 나옵니다.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따라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아래 헌법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여기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걸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은 뭐냐? 대한민국은 혁명정권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하여 민주공화국을 개성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민주공화국을 뒤엎기 위해서 촛불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어요. 따라서 헌법 제66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69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입니다. 대통령 취임선서 자체가 헌법조항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 헌법을 파괴하는 혁명 정권임을 선언했었고요. 따라서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겠다 하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헌법 제66조, 69조를 동시에 위반하는 촛불혁명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즉 2017년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 아니 촛불혁명 산물이 아니죠.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 아닙니까? 선거를 통해서 등장해놓고 그 싹 지워버리고 혁명으로 등장했다고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우리는 혁명정권이다. 촛불혁명정권임을 선언한 겁니다. 이낙연 씨도. 그럼 어제 대통령 발언, 대통령과 국무총리 두 사람이 다 촛불혁명정권이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이는 헌법을 무시한 것이고 그 정책과 연관되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반역정권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수기 위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낙연 당시 총리는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공무원 집단을 완전히 혁명의 전위대로 삼겠다고 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거는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촛불 정권을 위한 반역 부역자가 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의한 합헌적 정부 인수를 해놓고도 굳이 혁명적 접수로 보는 이유는 헌법을 무시하는 명분을 이 혁명에서 찾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혁명정권이다. 그러니까 헌법 따위 법률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촛불혁명 정신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추궁을 우리는 혁명정권이다 라는 식으로 피해가려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 뭐냐 이거예요. 어느 방향의 혁명이냐. 그 인생관과 역사관 및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고려할 때 그가 말한 촛불혁명은 내용상 좌익혁명, 즉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김일성의 손녀를 앞에 두고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하고 김정은을 곁에 두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당신은 국방위원장이고 사실상 민족의 지도자라고 연설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의 혁명정권은 좌익혁명정권,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뒤엎는 좌익혁명정권이라고 봐야 되고 그가 임명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민족혁명통일론을 공개적으로 지난 3.1절에 천명했습니다. 민족혁명이라는 것은 김일성이가 말한 민족 해방혁명 통일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때 더구나 그가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조국 씨는 전향하지 않은 레닌주의자라는 사실로 볼 때 문재인 정권을 좌익혁명정권이라고 규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므로 헌법을 벗어난 혁명을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참고로 이 대통령 직무에 관한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통령은 혁명을 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66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여기에 어디에 대통령은 혁명을 통해서 집권해야 된다. 그 혁명 정신을 집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여기에 혁명을 통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촛불혁명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저마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 촛불혁명으로 집권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혹시 헌법 전문에 혹시 혁명을 정당화하는 말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혁명 없습니다. 혁명 없어요. 4.19를 혁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민주이념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재판 결정문에 헌법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직무를 강조한 대목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제69조에 규정된 제69조는 취임선서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 국가 원리가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 원칙인 법치 국가 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대통령이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특히 대통령이므로 바로 헌법 2개 조항에 걸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즉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혁명정부다 라고 선언한 것은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했는데 특히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헌법 제66조 위반, 그리고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여야를 떠났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걸 거야 뭐 너무나 많습니다. 여적죄도 있고요. 내란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찾아보면 많은 조항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이 말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권이 혁명 정권임을, 그것도 그 성향이 좌익 혁명 정권임을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자백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지 주권자로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국민들을 들고 일어나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래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래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당신들은 개돼지다. 근데 어떻게 들고 일어납니까? 총을 들고 일어납니까? 몽둥이 들고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는 4월 7일 표를 들고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표를 들고. 감사합니다.